네, 선거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유민수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보안주 변동성은 큽니다만 정부 지원 기대 속에 꿈틀대면서 지니어스가 오늘의 10위입니다. 장 초반 상한가를 찍나 기대했는데 윗꼬리를 쭉 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정부가 전일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에 예산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보안 내재화를 통해서 새로운 보안 시장을 창출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슈에 전일부터 파수, 모니터랩, 시큐레터, 지니어스 등 보안주들이 들썩였지만 오늘 장 초반 고점 찍고 지금은 일제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보안주는 통상 단기 테마에 그치는 모습이기도 했죠. 다만 지니어스는 실적 기대로 올 상반기까지는 유독 주가 힘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 7월경에 해킹 추정 침해 사고로 급락세가 컸고 2분기 실적도 부진하다 보니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황인데요. 침해 피해는 제한적이었고 올해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 모멘텀으로는 이 글로벌 NAC, 기업 내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시장 진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EDR, 단만기 이상 탐지 및 대응 솔루션 또한 하나은행이라든지 광주시 등의 유의미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전 기관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 K0 트러스트 적용 등으로 정부 정책 수혜 또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정부 지원 자체 모멘텀으로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지니어스가 오늘의 10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9위 종목입니다. 오늘 애플 부품주들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장중 낙폭도 제법 컸습니다. 어찌할까요?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애플이 EU 이 빅테크 규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 측에서 공무원들에게 정보 유출 문제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중국 매출 비중이 19%에 달하다 보니 타격 우려에 간밤 3.5% 하락했습니다. 애플 부진의 관련 부품주 LG이노텍, BH, 자화전자, 더구전자 등이 동반 투심이 위축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대만 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이 부품 생산 업체에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 전작 시리즈보다 적은 8천만에서 9천만 대 양산을 주문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판매 둔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불확실성은 크나 국내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우려 과도하고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부진해도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 BH도 북미 고객사 매출치 기대치를 웃돌 것이다. 또 삼성의 폴더폰 출시 실적이 반영되면서 3분기 그래도 호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이슈에 항상 엮이면서 움직이는 JC케미칼이 이벤트와 함께 장중 급등하면서 8위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정 중 5일에서 8일까지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참여에 따른 경제 협력 기대가 큽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의 누산타로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 규모만 약 34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JC케미칼이 이 신수도 예정지 인근의 여의도 33배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 농장의 부지 재평가 기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바이오 연료 전문 기업으로 국제 유가 상승수의 기대 또한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가 상승,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수혜로 주목을 받고 있는 JC케미칼입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다소 큽니다. 이슈에 따른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지니어스에 대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모처럼 만에 급등세가 나온 진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 좀 확장하겠다는 그런 수혜 속에 급등을 했고요. 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장초반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보안주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우리가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보안주 쪽으로 대한 투자를
작년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 보안주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장되어 있는 IPO 가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IPO 기업들이 7개나 정도가 지금 현재 보안주들이 빠르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안 섹터라는 이 산업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보안주들의 방향성 자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보안주를 하나 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나오고 배당도 주고 재무제표도 안정적인 종목이 가장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니언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억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해도 좀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PER 개념 봤을 때는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종업계 종목들이 2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시총에서 적어도 한 2배 정도 올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AC라고 하는 네트워크 접근 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은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효과가 얇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종목이 좀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다시금 또 편안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관점으로 보안주를 본다면 지니언스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애플 관련 부품주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좀 낙폭은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유민수 부장님, 지금 애플 관련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뭐 보유 관점이 맞는데요. 다만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뭐 맞불 제재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미국 역시 미 공무원들 대상으로 틱톡 사용 금지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이제 뭐 7나노 공정을 도입한 SMIC, 그래서 화웨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그런 걸로 좀 보이는데 일단 중국은 애플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죠. 시장 비중이 한 20% 전후인데 매출만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참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애플한테는. 그래서 좀 아픈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파급이 될 건지는 추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EU 또한 규제 이런 부분도 역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늘 또 주가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 관점인데요.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지금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엔 1, 2년 주기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웬만하면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처음 초창기 애플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체 수익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출하량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글로벌 기준으로 연 15억대 정도 잘 나갈 땐 그랬거든요. 근데 12억대, 그러니까 월 한 1억대 출하량 평균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11억대로 지금 더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정체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중립의 관점이 저는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간신히 1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의 어떤 압도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가서 제가 볼 때 애플이 1위를 갈 거는 같아요. 다만 애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아이폰 15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주문 출하량에 대한 주문 생산량에 대해서 조금 감소한 거. 이건 역시 앞으로 하반기 때도 스마트폰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도 애플도 그렇게 크게 높게 보지 않는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 그래서 아이폰 15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 다음 주에 15일인가요? 공개하겠지만 이번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대감은 있겠지만 특별히 하드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뭐 혁신적인 부분은 찾기 힘들 것 같은 부분.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스마트폰에 국한된 거의 협소하게 그 부분하는 관련주들은 일단은 좀 중립으로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쪽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장 쪽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적적으로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신규 매수자들은 좀 관망으로 가시고 보유자분은 일단 홀딩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애플 신제품 출시 기대감은 있지만 스마트폰 전체 관련주로 확산했었을 때는 좀 중립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JC케미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국제유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는 가운데 긴 꼬리,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유가에 대한 상승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대한항공이 바이오 항공유를 시범 사용하겠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경유를 이제 주 업종으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잠시나마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또 섹터를 이루는 종목은 아니고요. 개별주의 성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가가 지금 연내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늘 개별주 중에서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테마의 성격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본업과는 별개로 테마를 엮이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본업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가 상승에 의한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테마의 성격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한 어떤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적당한 비중을 통해서 매매를 적당히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에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 타막거기로 움직이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으로 지켜보자. 네, JC케미칼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오늘 장의 관심주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장 초반부터 강하기도 했고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펜트론이 오늘의 7위입니다. 최근 오사트사로부터 패키징 검사 장비 초도 물량 수주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향 첫 공급건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본격화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외에도 오사트 하나마이크론의 퀄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4분기 납품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검사 장비 국산화 성공 이후에 그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면서 이 PCB에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인 SMT 검사 장비의 수익 증가,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플러스 2차 전지 리드텍 검사 장비 주문 증가 등에 힘입어서 특히 반도체 후공정 사업 본격화가 주목되고 있는 펜트론입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0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2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유의미할까요? 오늘의 7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개발업체 DR텍이 오늘의 6위입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근 강한 흐름 두드러지는데요. 부품에서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료 부문에선 인체 등에 닿는 이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간접 방식 시장 진출 이후에 빠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는 업계 최초로 적용한 동영상 디텍터, 전 세계 치과용 진단 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만모 진단 시스템은 현재 브라질, 폴란드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뿐 아니라 정유, 선박 등 디텍터를 적용해 나가면서 아람코에 납품한 이후에는 쉐브론 등 공급 논의 중에 있고요. 여기에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에 동영상 디텍터까지 좀 적용을 하면서 의료용을 넘어서 산업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가파른 성장 추세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주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DR텍이 오늘의 6위입니다. 자, 7위와 6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7위 펜트론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 강한 힘. 확실히 좀 기대감과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는데 류민수 부장이 보시기에는 펜트론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까 오전에 좀 원고를 보냈는데 펜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건데 6월 말에 이제 소개한 기업인데요. 이게 장비 국산화에 상당히 지금 속도가 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요하게 좀, 왜냐면 이쪽 검사 장비 쪽이 펜트론, 인텍플럭스, 그다음에 고영 이렇게 좀 있는데, 고영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쪽 전장 쪽에 좀 강하고, 인텍플럭스가 많이 이제 시장에 화두됐는데 펜트론이 상당히 장비 국산화에 좀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기업이긴 한데,
SMT 표면 실장 기술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표면 실장 기술 SMT가 이제 강한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이제 고영이죠. 그래서 제2의 뭐 리틀 고영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일단 지금의 이제 화두는 이제 반도체 쪽하고 2차전 이제 반도체는 이제 비중이 한 20%, 뭐 표면 실장 기술 SMT는 한 80% 되는데 이쪽에 국산화 쪽입니다. 그래서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 같은 건 미국의 KLA, 웨이퍼 절단 검사 장비는 이스라엘의 캠텍, 그다음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는 마르스 같은 건 미국 업체. 이쪽은 다 지금 국산하거나 국산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원이 반도체 쪽 검사 및 패키징 장비.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오사 업체에 납품 중이었거든요. 근데 전일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이 오사 업체한테 초도 수주 물량을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업체고 H사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시장에 또 화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턴키 공정으로 HBM3를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납품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HBM 향의 첫 신호탄이 지금 동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의 SK 하이닉스 향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 달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쉬었던 삼성전자 향들에 대한 어떤 수주 사실 한미반도체 빼놓고는 이쪽에 대한 어떤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주 물량이 없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동사가 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요거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본딩 쪽이죠. 본딩 쪽인데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딩 쪽이 국내 업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도레이라든지 네덜란드 배시 쪽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배시는 시스템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업체 쪽, 근데 본딩 쪽은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SV 공정인데 TS 두 가지지 않습니까? 본딩하고 TSV. 근데 TSV 공정 쪽은 삼성전자가 12나노급의 DDR5가 TSV 공정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연내 생산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TSV 공정 쪽에 대한 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밸류체인 쪽.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요거하고 조금 뭐 별개이지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감안했을 때 하나마이크론의 동반 관심이 유효하겠네요. 지금 펜트론이 다 하나마이크론 향으로 들어가서 최종으로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하나마이크론 계속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공사 SK 하이닉스 지금 패키징 공정 후공정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맡을 만한 데가 지금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거는 대만의 ASE가 하고 있는 후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 그쪽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업계 평판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하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펜트론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또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 또 가파른 성장세 본격화될 전망 나오면서 기대감 충분한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종목도 정말 관심들이 많은 종목이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나요? 대표이사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500억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최소 4개 가지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4가지 아이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치과용 고성능 동영상 디텍터가 있습니다. 일단 AI 기술을 사용해서 더 적은 방사능량을 통해서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최초로 커브드 디텍터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업용으로 활용이 되는데 아람코라 해서 품질 테스트를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역시나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유방용 검사용 3D 동영상 시스템, 네 번째로는 C암이라고 하죠. 우리 응급실 가보시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이동형 엑스선 투과 장치를 또 개발 중입니다. 일단 이런 4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이 4가지 아이템이 다른 데도 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없는데 이 각각의 어떤 아이템들이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도 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상 실적이 2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플을 조금 높게 줘서 30배 정도 준다라면 시총 6천원에서 7천 사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8천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R텍까지 또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위 지니어스부터 6위 DR텍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양극재 업체들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경쟁 심화란 세 가지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에코프로 BM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8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0만 원대를 깨고 20만 원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4.6% 하락하면서 2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주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새 SSD를 공개하기도 하면서 이 SSD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꼽히는 파두는 내년부터 이익이 폭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장중 7.5%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 IA 모빌리티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는 여기서 차세대 주력 제품과 AI 기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7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4.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에 오늘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소형뿐 아니라 카지노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기관이 닷새째 매도하는 가운데 4.9%의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테마에는 여전히 또 자금이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진격의 로봇 테마, 오늘도 로봇주가 강세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SPG가 그 안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핵심 부품 정밀 감속기 국산화 기업인 SPG의 수요 증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전반의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11일에서 15일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갔는데요. 흥행하는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글로벌 투자자회사 삼성넥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에 추가 자금을 집행하면서 로봇 투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개발과 연내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공개 기대 키우고 있고요. 다음 달 한화그룹도 하나로보틱스 설립 예정에 있고 또한 지능형 로봇 통행법 개정된 실외 로봇의 이 보도 등의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금 11월 17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로봇주인데요. 그 안에서 SPG는 로봇주 순항 상승 속에 최근에 같은 감속기 업체인 SBB테크가 장중 상한가를 찍자 오늘은 SPG가 탄력적인 상승을 봤습니다. 대동, 유진로봇, 아진엑스텍 등이 일제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PG는 또 자체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 약 80% 가까운
가까운데 이 글로벌 감속기 부품 경쟁력 또한 부각이 되면서 또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박자, 오늘 SPG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AI 의료주 동반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4위, 뷰노 역시 신고가 경신 이후에 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롤러코스터의 주가 움직임의 의료 AI주 과열이다. 아니다. 이 성장성에 베팅하자 갑론을박 속에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상승 피로에 지금 쉼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노의 경우에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계인 뷰노메드 딥카스가 국내 의료 AI 업계 처음으로 비급여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를 도입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40여 곳을 돌파하면서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또한 기대되고 있고요. 또 2024년 말까지 FDA 승인을 받을 제품이 3개로 그 모멘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1월 딥브레인에 이어서 내년 딥카스, LCT까지 FDA 승인이 전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통한 미국 영업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국내 위주의 매출에서 지금 미국 시장 진출 구체화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장성은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과열일까요? 아니면 그 성장성을 더 주목해도 될까요? 오늘의 변동성을 보이는 4위 뷰노를 통해서 AI 의료주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높은 순위 3위의 이름을 올린 종목은 또 어디일까요? 기관 매수에 반등에 나서는 효성 TLC가 3위입니다. 시장 하락과 함께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거래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향후 회복 리포트가 한몫했는데요. 6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던 중국 스판덱스 가격이 8월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 개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판덱스의 전방 산업이 의료 시장에 점차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하면서 10월 또 국경절, 11월 관군제 등의 쇼핑 시즌과 맞물려서 하반기 수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펀더멘탈을 주목하자 업황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중국 회복 수혜가 큰 만큼 향후의 주가 리레이팅 또한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효성 TLC 좀 더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최근 시장 주도주로 꼽히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이 다음 달 두산 로보틱스 IPO와 함께 정부 정책 모멘텀 속에 최근 강한 상승세 보이는 로봇주인데요. 다음 달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전후로 조금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류민수 부장님. 예, 동사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한 회사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동 코너에서도 이제 말일 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로봇에 대한 관심도 9월에는 좀 조명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동사를 바라볼 때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안 갔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30년 감속기만 판 회사예요. 그러니까 감속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에서도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력 감속 속도를 낮추는 장치고 동력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실적이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사가 또 일반 감속기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등에 들어가는 일반 감속기는 1990년대 이때 다 일본 시장이었어요. 일본 업체들이 다 독점했던데 일본 감속기 국산화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와 로봇에 쓰이는 정밀 감속기 국산화했죠. 그래서 상당히 초석을 다룬 기업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감속기만 회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그 두산의 IPO라든지 삼성전자의 뭐 지속적인 로봇 참전, 그다음에 하나 로보틱스 설립 뭐 이런 계속 그다음에 내피셜이지만 뭐 산업 교체 보장 그러니까 찐수혜주가 로봇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현 정부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례로 또 11월에는 이제 일명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일반 로봇을 우리가 이제 뭐 도로 이제 실내에서는 안 될 걸 로봇이 이제 활동 못 했는데 공원이라든지 일반 도로에서도 우리 로봇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에 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웨이러블 로봇 공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일정과 모멘텀들이 많은 섹터가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동사도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로봇 섹터에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레인보우틱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틱스가
20만 원 트라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트라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19만 9천 원인가요? 19만 원대까지 갔는데 레인보우틱스가 20만 원을 안착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로봇을 갖고 있는 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일정 부분 윗꼬리 달고 나왔지만은 저는 일단은 지금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뭐 눌림목이나 조정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도 위로 업은 상당히 좀 지금까지 보면 좀 좁게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치는 좀 낮추고 하지만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 로봇주 끝이 아니다라는 의견 SPG를 중심으로 세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의료도 끝이 아닐까요? 뷰노가 4위입니다. 어제는 시테카 바이오를 살펴봤고 AI 의료주들이 워낙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손절가격을 잘 지키면서 추세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바 있어요. 일단 오늘 많이 오른 데 따른 그 쉼을 또 어떻게 좀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AI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루닛이 급등 이후에 어제 한번 잠깐 쉬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자마자 뷰노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좀 뭐랄까요?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나온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루닛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뷰노 역시도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 계속 템베거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템베거가 달성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뷰노나 루닛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 공부하시면 좋은 내용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미 주가의 선 반영이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것 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추세대로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루닛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뷰노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루닛 대비해서는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장주의 루닛의 어떤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회사의 내용보다는 전체 섹터가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먼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일단은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루닛의 흐름을 쳐다보면서 또 상승 시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입니다. 이 기관 7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TNC 지금도 좀 관심 가져도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사실 뭐 과거에 이제 팬데믹 상이거든 스판덱스로 이제 일명 미인주로 등극한 종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줬죠. 가격 조정도 없고 기간 조정 상당히 좋고 그다음 연초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그다음에 뭐 실적도 좋게 나와서 일정 부분 강세를 좀 시현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또 6월 이후에 또 급락을 또 조정을 주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 아무래도 이제 화학 전반적인 업종의 센티멘트가 뭐 충분히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 스판덱스 수급 이런 부분도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짓누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이제 8월부터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2분기 때 이루어졌던 스판덱스 가격이 바닥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3분기 이후에는 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격 바닥론, 그 다음에 3분기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이 70%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중국의 어떤 국경적 관군제 이런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뭐 PT, MEG라는 원재료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사 대비 좀 우월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민감지가 올라야 되는데 미국장 보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주식도 그렇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급이 지금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연기가 빠르게 개선되거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클리컬 업종의 좀 이쪽은 시황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 못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반기 증설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회복이나 업황 개선에 대한 추적적인 계속적인 관찰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자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과 수요 회복을 한번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께서 SK하이닉스 다시 다 밀렸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방금 전 점심시간쯤에 한 2%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또 요즘 마감 앞두고 변동성 가져가는 만큼 그때 다시 끌어올려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슬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오르는 거 맞나? 빨간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기분은 쩝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을 필두로 전통의 소부장주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이 수급이 약한 탓에 종목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인지 기분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음은 정맹숙님의 의견입니다. 로봇주를 팔구만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2시 13분 기준 코스닥 외국인 매도 상위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로메카 등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다 빠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사들이는 쪽을 보니까요. HB 테크놀로지, HPSP 등 반도체주를 담으면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혜련님의 의견입니다. STI는 왜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STI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리플로우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이 장비 수주 계약도 있었기에 오늘 펨트론의 뉴스가 들려오면서 타 장비주인 STI도 기대감이 실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종목들의 움직임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정받았던 종목들도 한 번씩 꿈틀꿈틀 해주는데요.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볼까요? 오늘 HD 현대를 비롯한 관련 건설기계주들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의 2위입니다. 자, 뉴스가 있습니다.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와 오는 8일, 내일이죠. 만나서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시장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 선방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아람코, 사우디와 조선, 건설기계, 정유 부문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에 있던 만큼 협력 강화 기대감을 오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과 함께 또 중국 부동산 리스크 등의 우려로 주가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2분기 호실적 달성 이후에 하반기도 피크아웃보다는 구조적 성장에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북미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는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리쇼어링에 따른 공장 건설붐 초입 단계이고 또한 신흥 자원국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부의 성장 또한 주요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조금 더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 종목입니다. 하이퍼클로바엑스 공개 이후 주가가 주춤했던 네이버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향 AI 성과 가시화 기대 속에 오늘 반등을 주는데요. 삼성전자발 이슈가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과 생산 등 업무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서비스 뉴로클라우드4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서 그 사용을 합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삼성 DS 부문에 하이퍼클로바X의 12월 사내 출시를 공지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 정보 유출에 우려 없이 자사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에 학습을 시켜서 반도체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뒤에 사내에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네이버의 B2B IT 솔루션 시장 진출 등의 신규 성장, 실적 점차 또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B2B 수익 모델 찾기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커머스 광고 부문 활용을 통한 또 10월 수익화에
수익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빠른 수익화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네이버가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와 1위까지 이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건설기계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짚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또 상승이 제한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네. 지금 자리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캐터필러 그리고 테렉스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표로 삼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는 기계 업종들의 종목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 역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굴삭기 업체들 그리고 산업재, 변압기 이쪽 섹터들은 여전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시장 흔들림, 매크로 단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기관 중심으로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여전히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적 불안으로 인해서 주가 밀리는 모습이 그동안 나타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 건설 기계를 포함해서 현대 인프라코 역시도 3,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12.3%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 인프라코는 건설기계와는 달리 엔진 사업부가 있죠.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다시금 찾아보자라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폴란드양 K2 엔진이 6월부터 출하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뿐만 아니라 방산 엔진의 매출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방 산업이 살아 있고요. 주가는 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수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하이버 클로버 X 공개 이후에 또 주가 21만 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리 부장님? 저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수해야 될 종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게 출시 때는 이제 출시 전에 좀 많이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 좀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약간의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비약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출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심이 좀 악화됐고 뭐 접속 지연, 뭐 정확성, 속도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한다, 뭐 이탈할 것이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플랫폼 생태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고 커머스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지, 발생시킬 수 있는지, 더 넓힐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글로벌 성장이나 외연 확대를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건데 하이퍼 클로버 X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특히나 동사의 B2B나 B2C.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AI 반도체 개발 협력 이 부분이 이제 1호로 지금 되는 B2B에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AI 투자에 지금 거의 뭐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계속 GPU 추가 탑재를 해야 돼요. 해야지 다른 플랫폼 빅테크 대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가 현금성 자산이 한 8천억에 7천억밖에, 9천억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들이 투입하는 거.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여유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AI 수익화에 대한 부분, 뭐 10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실적 개선을 그리고 이바지한 거는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넉넉하게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의 질 이런 거보다는 인프라 혹은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시너지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네이버는 충분하게 좋은 어떤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이런 부침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매수 기회 말씀 주셨는데 김성훈 이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5개 업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은 네이버가 유일한 아시아권 업체인데요.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은 AI를 갖다가 미국 업체 거를 쓸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그 대안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우디와 네이버가 정말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의 초기 개발 때부터 네이버가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사우디와 미국이 서서 멀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러버 X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이라고 있죠. 라인은 일본에서 점유율 1위고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국의 어떤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가 언제 어디서든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SPG부터 1위 네이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리오드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